제가 두 번째 회사, 제가 팀장으로 이직했을 때 처음에 팀원이 없었어요. 팀원이 없는 팀장이었는데 제가 100명의 A들이 업무 요청하는 것을 컨트롤했어야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상황이 이제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처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상황입니다. 가령 내가 정말 열심히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나와 같이 애사심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가 퇴사하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어떤 환송도 받지 못하고 도망치듯 회사를 나간다 그러면 그 팀은 나중에 공중분해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억울함, 회사가 우리를 잘 챙기지 않는다 라는 박탈감이 줄퇴사를 만들거든요. 결국 그런 배신감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지만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당연히 따라서 퇴사를 선택하고 싶지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회사에서 그런 줄퇴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번 달에도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갑자기 변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회사인데 그 마케팅 대행사인데 이 회사는 아직도 업무 강도가 빡센 걸로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 A들하고 업무를 조율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이 누구냐면요. 팀장님도 아니고요. 실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무이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상무님한테 어떻게 요청을 드렸냐면요. 지금 당장 제가 이 100명의 A들이 원래부터 업무 요청을 하던 물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추려주시고 내가 팀빌딩을 그렇다고 아무나 뽑아서 이렇게 업무의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 조금 업무의 양을 줄여주시고 제가 좋은 외주업체들 컨택해서 정상화 빨리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네, 실제로 업무 요청 수량을 줄였어요. 네, 가장 처음 한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리소스가 있는데 저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100명이 요청을 하는 업무, 제가 하루에 100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평소에 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간 제가 일일이 답장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그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바보겠죠. 그래서 미리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율을 한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회사 안에 고위 간부들한테 이런 도움 요청이나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밝히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 평판이라는 게요. 서서히 무너져서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때까지 평판이 망가지는 것보다는요. 한번 얻어맞는 게 훨씬 나아요. 싫은 욕을 듣더라도요. 그냥 저 지금 이 상황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을 그런 의사결정권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자기 자신들보다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얘기를 들어봐야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신뢰의 기반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 들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 이 정도까지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그 정도 신뢰는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